글로벌 IT 경쟁에서 일본은 점차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소니가 최근 세계 최대 TV 시장인 북미에서 1%라는 충격적인 점유율을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TV 업계에서는 점유율 5% 이하 제조사 브랜드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일본 업계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야의 상황도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슈퍼컴퓨터 부분에서는 얼마 전 웬일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가쿠는 일본 국립이화연구소와 일본 전자업체인 후지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슈퍼컴퓨터인데요. 지난달 전 세계 슈퍼컴퓨터 계산 속도 순위 탑 500에서 2, 3위를 기록한 미국 제품, 4, 5위를 기록한 중국 제품을 제치고 일본 제품 후가쿠가 무려 9년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자주 전해졌던 탓인지 후가쿠의 1위 소식은 일본 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죠. 업계는 이 순위라도 꼭 지켜내야 한다며 강한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9년 만에 1위를 했으니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9일 관련 업계에서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 계산 속도로 1위를 차지한 후가쿠에 다름 아닌 한국 기업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초 슈퍼컴퓨터용 3세대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2E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최초로 초당 4.2GB까지 데이터 전달 속도를 높여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는 1초에 538GB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2시간짜리 FHD 영화 110편을 단 1초 만에 판독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때문에 출시 당시 경쟁 업체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슈퍼컴퓨터 후가쿠는 초당 계산 횟수가 무려 41경 6천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슈퍼컴퓨터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일본 언론들은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모른 채 역시 자국의 기술력은 여전했다라며 감탄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삼성전자도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공급 수량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업계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후가쿠에 최소 30만 개 이상 탑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메모리 시장은 2018년까지 자국 기업인 도시바에 크게 의존했었는데요. 도시바는 기술의 격차를 따라잡지 못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도시바를 대신해 미국 제품인 마이크론과 WD 제품에 크게 의존을 해왔죠. 이번에도 역시나 미국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보였으나 일본은 갑자기 삼성전자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후가쿠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잠식을 당한 일본은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을 넘어서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자존심을 걸고 슈퍼컴퓨터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한일 관계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갈고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싶었던 일본은 도저히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슈퍼컴퓨터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PU와 초고성능 메모리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의 초고성능 D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시바가 무너진 후 계속 미국 제품에 의존을 해왔지만 일본은 사실 미국 업체들이 삼성의 기술력에 한참 뒤처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삼성전자의 HBM2E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단 오랜만에 1위를 차지한 것은 일본에게 매우 기쁜 일이지만 이 기쁨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후가쿠가 1위를 탈환하는데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탑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업계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죠. 최근 바이러스 사태 이후 많은 나라들이 치료제 후보 약물을 찾기 위해 슈퍼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후가쿠가 슈퍼컴퓨터 계산 속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삼성전자는 뜻밖의 홍보 효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차세대의 슈퍼컴퓨터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굳이 일본에게만 메모리를 공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모습이 왠지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 규제로 보복을 한 것처럼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된 것 같아 통쾌하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높은 기술력으로 일본의 자존심인 슈퍼컴퓨터를 뚫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소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